여러분, 만약 하나의 회사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쪽 얼굴은 강철보다 강한 꿈의 신소재 그라핀으로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는 로켓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얼굴은요, 공장 폐쇄와 끝없는 갈등, 법정 다툼으로 얼룩진 채 가라앉고 있는 배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 바로 국일재지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한쪽은요, 정말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그런 최첨단 기술, 그래핀이라는 엄청난 꿈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기업 회생 절차, 그러니까 법정 관리를 겪으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냉혹한 현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한 기업이 이렇게까지 극과 극의 모습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한 속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을 그렇게나 뜨겁게 달궜던 그 화려한 꿈, 그래핀 이야기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도대체 이게 뭐길래 회사가 휘청거리는 와중에도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을까요? 그래핀이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가 쓰는 연필심 있죠? 그 흑연에서 딱 한 겹, 정말 원자 한 겹만 살짝 떼어낸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얇은 게 강철보다 200배나 강하고요. 전기가 제일 잘 통한다는 구리보다도 100배나 빨라요. 투명하고 막 휘어지기까지 하고, 이건 뭐 거의 소재계의 어벤져스, 슈퍼히어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그래서 국일재지도 이 꿈에 베팅을 한 거죠. 2018년에 국일 그래핀이라는 자회사를 딱 만들고 2020년에는 막 대량 생산 설비까지 쫙 깔았어요. 어때요? 뭔가 착착 진행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돈을 쏟아부은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2025년인 지금까지도 이 그래핀 사업에서 이렇다 할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그럼 기술도 없는데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국일재지가 시장의 기대를 확 끌어모았던 비장의 무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미국에서 특허까지 받은 비전사 방식이라는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래핀을 만들 때 마치 아주 얇은 김을 한 장 떠서 다른 바구에 옮기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키운 그래핀을 조심조심 옮겨 붙여야 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당연히 옮기다가 찢어지고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국일재지 기술은 그냥 밥 위에 바로 김을 키워버리면 되잖아 하는 거예요. 이 위험한 이사 과정을 아예 싹 없애버린 거죠. 이야, 이게 진짜 상용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시장이 열광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미래, 찬란한 꿈 이야기였죠. 하지만 동전의 반대편을 볼 시간입니다. 이 화려한 꿈의 뒤편에서 국일재지의 본업인 재지 사업은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 냉혹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게 회사가 위기에 빠지기 직전의 성적표인데요. 매출은 늘어나는 것 같아 보여도 진짜 속을 들여다봐야 해요. 여기 영업이익률 좀 보세요. 1%가 채 안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00원짜리 하나 팔아서 7원, 8원 남겼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봉사활동 수준이죠. 그런데 진짜 치명타는 바로 이겁니다. 순이익. 2018년부터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더니 2019년에는 무려 마이너스 383억 원. 그냥 적자도 아니고 회사가 통째로 무너지는 수준의 손실을 본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추락이 얼마나 가팔랐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2018년에 마이너스 23억, 이것도 큰일인데 불과 1년 만에 손실 규모가 16배 넘게 불어서 마이너스 383억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내리막길을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적자에 돈줄은 마르고 당장 갚아야 할 빚도 막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거죠. 버티다 결국 2023년 초에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법원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업회생 절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 관리의 시작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회계법인한테서 이 회사 내일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감사 의견까지 받으면서 상장 폐지 직전까지 내몰립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정말 영화처럼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SM그룹이죠. 자, 이제부터는 국일재지를 인수한 이 새로운 주인과 함께 또 다른 폭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M그룹이 국일재지를 인수한 방식이 좀 특이해요. 스토킹 호스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일단 우린 계약합시다. 근데 더 좋은 조건 제시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랑 계약해도 돼요. 라고 미리 인수자를 정해놓고 공개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M&A가 엎어질 위험을 줄이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건설, 해운으로 유명한 SM그룹이 국일재지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다 망해가는 회사를 SM그룹은 도대체 왜 인수한 걸까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일재지가 빚더미에 앉은 빈털터리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놀랍게도 순자산이 490억 원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서 쓰러졌을 뿐이지 회사의 기술력이나 자산 같은 알짜배기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SM그룹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만 손보면 금방 살아나겠는데? 싶은 아주 매력적인 매물이었다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국일재지는 이제 다시 일어서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약속과 그 약속을 둘러싼 아주 거대한 의혹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인위적인 구조 조정 안 한다. 최소 3년 고용 보장한다. 이게 그냥 잘해볼게요 하는 식의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SM그룹이 국일재지를 인수할 때 법원이 땅땅땅 하고 도장을 찍어준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였어요. 그런데 인수가 끝나자마자 벌어진 일들은 이 약속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법원은 인위적인 구조조정 하지 말라고 했는데 회사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노사관계 안정시켜라고 했는데 오히려 부서를 막 줄이고 수십 년 일한 기술자들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버렸죠. 정상화를 위해 투자해라는 약속은 어디 가고 아산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는 아예 딱 끊겨버렸습니다. 이런 SM그룹의 행보를 보면서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거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M&A의 진짜 목적은 제지 사업을 살리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공장에 서 있는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이른바 땅 투기 의혹,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SM그룹의 주력 사업이 뭐죠? 바로 건설입니다. 둘째, 문제가 된 아산공장 위치를 보세요.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누가 봐도 개발 가치가 높은 노른자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정리하고 사람을 줄이는 듯한 모습들, 이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제지 사업은 그냥 명분이고 진짜 노리는 건 저 땅으로 아파트 짓는 거 아니냐 하는 아주 강력한 의혹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런 난리통 속에서 주식시장의 평가는 정말 기묘합니다. 이 숫자, PBR 6.78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거의 7배나 비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요. 집에 불이 나서 타들어가고 있는데 집값은 7배가 뛰었다는 거랑 똑같아요. 비정상적이죠? 결국 시장은 이 회사의 현재가 아니라 그래핀이라는 미래의 꿈 혹은 땅 개발이라는 또 다른 꿈에 베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국일재지 앞에는 이제 두 갈래의 길이 선명하게 놓여 있습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SM그룹이 약속을 지켜서 제지 사업도 살리고 마침내 그래핀까지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끝없는 소송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결국 모두가 패배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첨단 기술의 꿈과 생존을 위한 현실의 눈물. 그 사이에서 국일재지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과연 그래핀이라는 원대한 꿈은 지금 공장에서 흐르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국일재지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복잡한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